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동네꼬마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요. 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자, 일단은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그래도 이런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내용 자체는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듣기에는 그동안 했던 얘기 중에 제일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호. 그동안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조금 피해자의 입장이었잖아요. 많이 그랬죠. 예. 예. 근데 오늘 제가 갖고 온 이야기는 지금 가해자의 얘기예요. 오? 예. 나쁜 행위를 한 사람이 예. 어떠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고 어떠한 과정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가를 들은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듣기에는 더 거북하고 불편하실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건 들은 게 있으니까 얘기는 한번 해볼게요. 그럼 가해자랑 어떻게 알게 된 사이신 거죠? 되게 먼 사이예요. 한 다리 건너 먼 사이인데 이 양반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다녀요. 실제로 이제 이게 사실인 것도 아는 사람들이 있고. 헐. 하고 다니는 예. 그 일을? 예.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 말미암도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남성이에요. 남성이고 이게 몇 년 전 일인지 뭐 어디에 있었던 일인지 아무것도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이 남성을 오늘은 제가 비비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비비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 조금 이제 힘들게 컸어요. 힘들게 컸지만서도 그래도 뭐 나름대로 올곧게 큰다고 컸는데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에 나오니까 먹고 살 길이 조금 막막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일을 하게 된 곳은 전기 설비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전기를 만지는. 예. 그쪽 가가지고 일을 좀 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못하겠더래요. 왜 그러냐면 어려서 사고가 있었는데 다리를 조금 다쳤었대요. 일상생활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예. 좀 무거운 걸 들고 많이 움직인다든가 오래 쭈그려 앉아있다든가 이런 게 안 돼요. 비비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몇 달 일 못하고 그만두고 배달을 또 해봤대요. 그랬더니 자기 생각은 그랬대요. 배달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별로 안 걸어 다닐 줄 알았는데 엄청 걷더래요. 배달이. 그래서 배달도 다리 때문에 얼마 못하고 사무직을 알아봤더니 사무직도 자리가 또 마땅치가 않았대요. 본인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 순수한 열정과 노력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험 영업이 처음에 자기한테 딱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보험 영업을 하는 곳에 이제 처음으로 갔는데 보험회사가 동네 구멍가게들이 아니잖아요. 큰 회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야, 가봤더니 사무실도 엄청 크고 사람도 많고 직원들도 그리고 이제 보험 뭐 교육도 해준단 말이에요. 한쪽에 그 회의실 같은 데 교육하는데 회의실도 막 삐까뻔쩍하게 생겼고 막 다들 정장 입고 막 여자들 막 생머리 차량차량으로 돌아다니고 막 와 너무 멋지더래요. 자기가 온 것 중에 와 난 여기서 뼈를 묻을란다. 예. 그리고 심지어 뭐 3달인가 몇 달인가는 돈도 준대요. 오. 와 세상에 나 여기 충성을 다한다. 그래가지고 교육도 받고 몇 달간 돈 받는 것도 받으면서 되게 열정적으로 임했대요. 이 비비가 부모님이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만 계시는데 아버지는 그냥 뭐 없는 사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혼자 남은 상황이었어요. 비비는. 네. 압박이 들어온 거예요. 영업 실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래요. 야, 너 정 실적이 안 되면 뭐 부모님 거라도 친척들 거라도 시작을 좀 해라. 너 이게 뭐냐 매달. 근데 연락하고 지내는 친척도 없고 뭐 자기 딴에는 부모도 없는 거고 맨 땅에 헤딩을 하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래요. 인맥이 넓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보험도 그냥 때리쳤대요. 빵 때리치고 나와가지고 이제 막 방구석에 들어놓고 천장 보면서 뭘 해야 되나 막 머리를 굴리면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자동차 채용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입사 지원이나 해보자. 그래가지고 입사 지원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면접 한번 보자고 해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는데 보험회사에서 일을 좀 했습니다. 영업을 좀 했었고 뭐 성실히 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뽑아주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그러면 자동차나 한번 팔아볼까?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발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코로나 이후로는 안 합니다만 전에는 막 저 입사할 때도 그랬어요. 딱 처음에 입사를 하면은 전국의 동기들을 한 곳으로 다 모아요. 입사 동기들을. 그래서 엄청 큰 연수원이나 막 심지어 공장 같은 데로 모아가지고 교육을 엄청나게 시켜요. 근데 밥도 잘 주고요. 잠자리도 깨끗하고요. 아주 잘한단 말이죠. 야, 대기업이다. 아, 좋다, 좋아. 하면서 교육받고 보험하고 자동차하고는 좀 달라요. 같은 영업이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진짜 대단하다고 여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는 있는 물건을 파는 거고 보험은 없는 물건을 파는 거예요. 자동차는 쾌락을 위해서 사는 물품일 가능성이 크고요. 보험은 불행에 대비하는 상품이거든요. 보험이 팔기가 훨씬 어렵죠, 차보다. 근데 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험을 경험을 하고 신차로 넘어왔단 말이죠. 쉬웠대요, 본인이 느끼기에. 이거는 뭐 당직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오면은 어떻게 잘 상담해가지고 차도 팔 수 있고, 야, 이게 훨씬 좋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본인 생각엔 쉽다. 그리고 초심자의 행운인진 몰라도 처음에 제법 잘 했대요. 그렇게 시간이 한 1년 반 정도가 흘렀어요. 신차 영업을 쭉 하면서. 1년 반 동안 비비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은 단칸새빵에서 전셋집으로 옮겼어요. 작은 사이즈 아파트고 오래된 아파트지만 전세로 옮겼고, 그 다음에 자기네 회사 중형 승용차도 하나 할부로 구매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같이 그 매장 내에서 노는 무리가 이제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 또래 영업사원들하고 좀 친해져갖고 노는데, 이 영업사원들마다 개개인마다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제일 차를 잘 파시는 분이 연배가 좀 있으신데, 정말 잘 파시는 분,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그렇게 차를 팔면 분명히 엄청나게 돈 많으실 거예요. 근데도 지금 15년 된 차를 타고 계세요. 고객이 본인한테 차를 사면서 어떻게 보면 내버려달라고 한 걸 주워서 타고 다니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차 영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동차에 대한 로망이 이렇게 싹 사라져요. 그냥 차를 봐도 차 같지가 않아요, 이 일을 하다 보면.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영업을 하면서 진짜 명품을 그렇게 고집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거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말도 안 되게 비싼 차를 할부로 질러버려요, 그냥. 물론 회사에서 직원이니까 할인을 뭐 코딱지만큼 해준다고는 하지만서도 아무리 그래도 질러요, 그냥. 예. 이런 반대 성향인 무리에 좀 어울려 놀았단 말이에요, 비비가. 어찌됐건 본인이 이렇게 차를 좀 팔면서 그쪽 무리에 어울려서 있다 보니까 명품 시계도 있지, 중형차, 새 차도 있지, 집도 전세지만 하나 이렇게 장만해서 있지, 뭔가 일군 느낌이 많이 나더래요. 내가 이렇게 하나씩 일구어 나가면서 내 인생을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이제 들면서 쭉 나가는데, 이게 그게 있답니다. 그냥 자수성가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봐도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냥 평범한 집에서 화목하게 자라면서 본인이 능력이 출중해서 좀 크게 성공하신 분들 케이스 말고, 찢어지기 가난한 집에서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천에서 용이 나서 롱런 하신 분들 보면은 그분들이 조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좀 성공을 했을 때 위기가 온대요. 왜 오냐면 힘들었잖아요. 정말 무지한히 참고 살았어요. 정말 많이. 근데 이제 생활이 좀 여유로워졌어요. 그러면 사고 싶은 게 너무 많고요. 놀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나가서 놀아보니까 재밌는 게 진짜 세상 천지 삐까래 깔려있단 말이에요. 비비도 비슷했어요. 정신 못 차리고 놀았대요. 맥주를 한 잔 먹더라도 어디 호프집이나 가맥집을 가는 게 아니고 바에 가서 먹었고요. 단란한 술집도 정말 좋아했고요. 가정이 없으니까 그냥 그 무리에 어울려가지고 골프도 치고 막 진짜로 돈을 흥청망청 썼대요. 돈을 그렇게 이제 막 쓰다 보니까 빵꾸가 나죠.
대문짝만하게 빵꾸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에휴 내가 너무 무리했나 보다 해서 은행을 갔대요. 은행을 가서 돈 좀 빌려주시오. 얼마나 필요해요? 그래서 얼마 필요합니다. 줄게요 하고 은행에서 돈을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려고 뭔가 일을 하려고 빌리는 돈하고 빵꾸가 나서 메꾸는 돈하고는 차이가 커요. 그렇죠. 예. 빵꾸가 났는데 돈을 빌려서 메꾼다. 빌려서 메꾸면 이자가 붙어요. 오히려 빵꾸가 커집니다.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근데 지금 비비는 빌려서 메꿨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돈을 빌린 이유가 카드값하고 외상값 갚으려고 지금 빌린 거예요. 그러면 그 빵꾸가 메꿔질까요? 안 메꿔져요. 은행에서 이렇게 쉽게 돈을 빼서 막다 보니까 생활이 바뀐 게 없었어요. 흥청망청 씀씀이는 똑같고 구멍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더 이상 은행에서 돈을 못 빌려준다고 하니까 카드에서 빼고 뭐 어디서 빼고 하도 하고 가다 보니까 결국엔 더 이상 돈을 뺄 곳이 없더래요.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더래요. 이제는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 이제 막 금융사에서랑 난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좀 커지면은 신차 영업을 좀 계속 하는 것도 조금 애로사항이 생겨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갱신이랑을 한 번씩 하는데 그때 갱신이 안 될 가능성도 크거든요.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좀 해야겠는데 하면서 이제 그새 제가 속 좀 차리고 본인이 타고 다니던 차 물론 할부가 많이 껴있지만 팔아보니까는 할부금하고 좀 똔똔이가 쳐지더래요. 왜냐면 할인을 받고 샀으니까 차 날리고 어디서 150만 원짜리 차 주워다가 그걸로 차 바꾸고 아파트 뺐대요. 뺄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일단 은행 대출도 막 하고 조금 뭐 돈이 남은 거 어떻게 하고 틀어막고 하는데 진짜 1,000만 원이 딱 부족했대요. 1,000만 원.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면 1,000만 원이 딱 부족한데 어떻게 하지 이제 머리를 막 굴리다가 나한테 지금 돈 나오는 구멍은 없고 어디 조금 돈 좀 단기간 유통할 데 없나. 1,000만 원 정도야 내가 몇 달이면 차 팔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중고차 영업을 하는 어떤 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왜 그러냐.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는 했습니다만 중고차 현수막을 보고 생각을 한 거예요. 봤던 게 기억이 나서. 신불자도 할부 가능. 그런 것 때문에 전화를 해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신차 영업을 하면서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딱 봐도 어둠의 세계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는 어둠의 세계 느낌 나니까 이름을 뭐 돌비라고 해볼게요. 돌비님 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 비비님 뭐 어쩐 일이세요 뭐 차 한 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나 사무실로 좀 놀러 갈 테니까 커피 한 잔만 줄 수 있어요? 그냥 오라고. 그래서 사무실로 가서 얘기를 했대요. 실은 내가 요래조래 해가지고 한 1,000만 원이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뭐 인터넷이랑 여기서 보니까는 뭐 신불자도 돈 빼서 준다 그러더만 좀 나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 돌비라는 중고차 영업사원 얘기를 하더래요. 알아봐 줄 수는 있다. 아니 거래하는 곳이 있다. 감당할 수 있겠냐. 그게 무슨 말이냐고. 사채다. 사채 정말 무서운 거다. 감당할 수 있겠냐. 나 지금 계약 넣어놓은 차들이 있으니까 1,000만 원 정도는 내가 어떻게 커버가 된다고 좀 소개 좀 해주시라고.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서 이제 전화 때리고 그 사무실 미팅 일정까지 잡아주더래요. 당일날. 가서 그럼 얘기해보는데 나는 일단은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어요. 근데 나중에 나 원망하면 안 돼. 그리고 가서 얘기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돈 빌리지 말고 그냥 나와. 진짜로 사채예요 이거. 사채 무서운 거 알지? 막 얘기하니까는 비비가 걱정 말라고 내가 뭐 애기냐고. 그러면서 또 용감하게 이제 사채 시장을 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사채 사무실은 막 철제 캐비넷 있고 앞에 쇠파이프든 막 덩치 큰 분들이 험악하게 앉아있는 걸 상상하면서 갔는데 되게 작고 단촐한 사무실이었대요. 책상만 좀 덩그러니게 몇 개 있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니까 깡마른 남자분이 책상에 앉아있는데 그분은 쉽게 말하면 비서 같은 그런 분이었대요. 사무일을 전체적으로 보는. 근데 손목 끝으로 삐져나온 문신을 보아하니까 좀 어둠의 세계에 계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냥 저 사장님하고 그 약속 잡고 왔다고 했더니 잠깐 앉아 계시라고. 앉아 있으니까 들어가시자고 해서 방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사장님이 앉아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대요. 인사를 하니까 그 중고차 하는 그 친구가 전화해서 온 양반이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사장님 그렇다고. 그래서 뭐 얼마나 필요한데 1,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1,000만 원? 뭐 아까 전에 내가 그 친구 통해갖고 얘기한 서류들은 가져왔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일단 뭐 급하게 준비해왔습니다 하면서
뭐 초본, 등본, 그리고 본인 매달 자동차에서 들어오는 계좌 내역서 이런 거 쭉 드렸대요. 그랬더니 쭉 훑어보면서 그래도 매달 꽤나 큰 돈이 꼬박꼬박 잘 들어오네. 뭐 나가고 잔고도 잘 유지하다가 아이고 뭐 이때부터 좀 빵꾸가 이렇게 났구나 하면서 이렇게 쭉 보더래요. 그러면서 다 정리하고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제가 뭐 다시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어떻게 한번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내가 뭐 소개받은 것도 있고 또 뭐 그 친구랑 일도 많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내가 딱 이자는 10%만 받을게 그러더래요. 10%? 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막 300% 혹시 이런 말하면 그냥 나오려고 했는데 10%?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돈을 딱 3개월만 놀린다고 이렇게 나가는 거. 그래서 3개월이면은 라면만 먹고 버티면 1,000만 원. 예, 오케이 콜. 예. 하니까는 그리고 표정 보니까 오해하는 것 같은데 월 10%야? 그러니까 이자가 총 30%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와 30% 와 막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까 오케이를 하게 되더래요. 알았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다 서류 쓰라고 1,500을 빌렸대요. 왜냐하면 선이자로 30%를 떼기 때문에 1,500을 빌리면은 1,000만 원 정도를 자기 손에 쥐게 된대요. 그래서 1,000만 원 쥐고 와가지고 해결할 거 해결하고 이제 뭐 룰루랄라 잘 보냈대요. 진짜 라면만 먹고 아득바득 돈 이렇게 수당 모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딱 3달째 되는 날 미치겠더래요. 까먹지도 않는데요. 정확하게 114만 원이 부족하더래요. 여기는 계좌 거래를 안 한대요. 1,500을 현금을 들고 가야 되는데 114만 원이 부족하더래요. 일단은 출근을 했대요. 114만 원 좀 알아보자 하고 했는데 9시 종 딱 치니까는 딱 전화 바로 오더래요. 그래서 예 비비입니다 하고 받으니까 오늘이 상환 날짜인 거 아시죠? 몇 시에 오실 거냐고. 그래갖고 뭐 점심 먹고 갈게요. 예. 그리고 통화를 하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더래요. 혹시라도요 만약에 오늘을 넘기시면 그때 사장님하고 말씀하셨죠. 본래 다른 사람들한테 받는 이자 다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 이자는 복리로 하루하루를 기점으로 금액은 불어납니다. 오늘 꼭 가져오세요. 아니면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니까 하면서 되게 친절하게 얘기하는데 소름 돋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9시부터 막 돈을 좀 몇 군데 알아봤는데 다 이제 퇴짜를 좀 맞았대요. 한 2명 전화해봤는데 안 되고. 근데 같은 사무실에 있는 럭키 팀장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우리 럭키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도 일하면서 알고 있었죠. 원래 집이 좀 살아요. 원래 집이 좀 살고 자동차 일을 약간은 취미생활처럼 하는 양반인데 타고난 욕심이 있어서 그런진 몰라도 차도 진짜 제법 잘 파는 양반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얼굴에 항상 여유가 묻어나는 사람이었거든요. 후배들 밥을 한 끼 사주더라도 뭐 8,000원짜리? 노 그냥 막 삼계탕 25,000원짜리 사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일단 갔대요. 그래서 팀장님 저 담배 한 대만 태우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럭키 팀장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갔대요. 주차장에서 담배 피우면서 팀장님 나 미안한데요. 다음 달에 어차피 이번 달 출고하는 것들 나오니까 저 120만 원만 조금 한 달만 잠깐 돌릴게요. 좀만 부탁 좀 드릴게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럭키 팀장님이 잠깐만 120? 아이고야 내가 그저껜가 썬팅샵 내 현금으로 이번에 다 결제해줬거든. 그리고 나도 이번에 몇 군데 돈 좀 이렇게 돌릴 거 돌리고 해가지고 나도 좀 카드밖에 없네. 내가 현금이 지금 없어. 아이고 무슨 일 때문에 그래? 그래가지고 아니 뭐 사채 때문에 그랬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조금 개인 사정이 있어요. 아이고 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하고 친구들한테도 쭉쭉쭉 전화해가지고 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빌려가지고 맞춰서 냈대요. 딱 돈 내고 나니까 내 가슴이 후련해지잖아요. 야, 내가 이제 다시는 뭐 옛날처럼 사나 보자. 이번에 내가 돈을 좀 빵 거 먹었지만서도 큰 인생 공부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이쪽 달동네로 왔지만 다시 일어서자. 전처럼 살지 말자 하면서 이제 너무 후련한 마음으로 더 열정적으로 일을 했대요. 근데 딱 상환을 하고 나서 한 3일인가 4일인가 지났을 때 직원들하고 저녁에 술을 한 잔 마셨대요. 소주를. 그래서 삼겹살에 이제 소주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술을 그렇게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삼겹살을 그렇게 허겁지겁 먹은 것도 아닌데 얹혀가지고 돌아버리겠더래요. 막 토하고 식은땀 줄줄 나고. 그래서 막 밤에 막 응급실 갔다 오고 막
한 새벽 4시, 5시 됐더니 몸이 좀 이제 괜찮더래요. 그래서 그때서야 잠이 들었대요. 근데 그날 아침 10시에 손님이 오기로 해가지고 일단은 출근은 했대요. 한 2시간 좀 넘게 자고. 자고 일어났더니 몸은 조금 어제보다 나은 것 같은데, 급체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고 아침 회의 끝나고 손님 오기 전까지 차에 좀 누워 있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주차장 가고 차에 의자 뒤로 제껴놓고 누워 있었대요. 이렇게 누워 있는데 누가 차 근처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눈 감고 있었지만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그 럭키 팀장님이었대요. 럭키 팀장님이 통화하는 소리를 듣는데, 야, 그래. 내가 알아보라고 한 그 비행기 티켓은 어떻게 그 날짜에 알아봤어? 뭐? 없어? 비즈니스밖에 없다고? 야, 우리 가족 4식구가 가는데 비즈니스로 올려야 돼? 뭐 어쩌겠냐? 그냥 올려라. 그러더래요. 예. 근데 뭐 제가 알기로도 4식구가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올리는 금액 차이가 예. 하와이였대요. 심지어 통화를 들어보는데. 예. 금액 차이가 1, 200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000만 원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올리더래요, 비즈니스로. 그러면서, 알아. 너 뭐, 현금 결제 해달라고? 알았어. 니네 여행사에서 내가 다 해줄게. 호텔도 그냥 더 좋은 데 있으면 올려버려라. 이번 기회에 가족들한테 돈 안 아끼고 한번 써야겠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통하는 걸 들은 거예요. 누워있는데, 자괴감이 들더래요. 너무 화가 나더래요. 저 사람은 진짜로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내가 그동안 지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거, 회사 일 때문에 지가 움직여야 되는 거 내가 지가 도와달라면 한 번도 안 빼고 도와줬는데, 그렇게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줬는데 114만 원이, 120만 원이 그렇게 잘렸나? 예. 지는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쉽게 플러스 알파 하는 양반이, 진짜 어이가 없네. 처음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10시에 상담을 마치고 이제 좀 집에 가 누워있으려고 집에 가서 좀 누워있다가 배가 좀 고파서 라면 한 그릇 딱 끓여가지고 딱 TV 켜놓고 앉아가지고 라면을 먹는데 2젓가락 좀 먹었을까? 물론 본인이 치워야 됩니다만 발로 밥상을 엎어버렸대요. 차가지고. 그러면서 그럼 생각할수록 열받네. 아니, 차라리 그러면은 야, 나 너 돈 빌려주기 싫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든가. 예. 없어? 없으면서 뭔 일이냐고 왜 물어봐. 재밌나? 저 새끼는 다른 사람이 발 동동 구르고 있는 게 재밌나? 이 새끼 어이없는 새끼, 개새끼 이거. 내가 이런 새끼는 가만히 안 놔두지. 이 새끼는 너무 인생 가지고 웃을 줄 알지 지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너 한번 있어보자 이 개새끼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분노가 이제 이글이글 타 오르는데 주체가 안 되더래요. 뭔가 자기가 아주 어려서부터 눌러왔던 분노가 그날 폭발하는 느낌이 들었대요. 다음날 출근을 해서 그 럭키 팀장을 보는데 앉아가지고 하와이 막 검색하고 있더래요. 그거 보는데 막 현기증이 날 정도로 분노가 올라오더래요. 좋냐? 놀러 갈 생각하니까 좋아? 진짜 너 퍽이나 좋겠다. 야, 그러면서 일단은 간만 좀 보고 있었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렇게 생각만 하지 실행에 안 옮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틀 뒤에가 무슨 날이었냐? 이틀 뒤가 이 비비라는 사람이 진짜로 나쁜 길로 들어서게 만든 그런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우리가 외로운 사람이, 힘든 사람이 제일 짜증나는 날이 있대요. 제가 이분 얘기를 들었을 때. 명절일 것 같으세요? 생일? 아니야. 예. 크리스마스래요. 명절은 어차피 가족들끼리 집구석에 처박혀 있기 때문에 눈에 별로 안 띈대요. 그리고 막 짜증나라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데미지를 안 받는데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대요. 달동네로 이사 왔잖아요. 담배 한 대 바깥에서 피면서 이렇게 바깥을 쫙 보는데 예. 이제 달동네니까 좀 지대가 높지 않습니까? 밑에 이렇게 쫙 보이는데 차들이 이렇게 막 다니고 사람들도 저 멀리 걸어 다니는 게 보이고 외롭더래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본인도 나갔대요. 번화가로. 손잡고 연인들끼리 까르르 호호 웃으면서 막 술집 들어가고 막 모텔 막 간판 다 불 꺼져 있고 보는데 예. 미쳤대요. 그날. 다들 이렇게 즐겁게 사는구나. 나만 이러고 사는구나. 그래서 그날 걸어가면서 아침 동이 틀 때까지 걸어 다녔대요. 예. 번화가를. 걸어 다니면서
옆에 이제 막 커플들 지나다니잖아요. 친구들 막 몰려서 지나가고. 그러면은 걸어가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를 했대요. 오늘 밤에 죽어버려라. 그 정도로 그날 미친 거예요. 비비가. 밤새도록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밤새도록 저주의 기도만 하면서 아침 동틀 때까지 돌아다녔대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돌아왔고 하루 종일 퍼질러 자고 출근을 했죠. 평일이 돌아오니까. 그리고 나서 원무과, 그러니까 여직원이 있거든요. 사무일을 봐주는. 가서 얘기를 했대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 뭐 땡이면 땡이씨, 저기 미안한데 곧 있으면 신년이잖아. 우리 사무실 직원분들이 나 많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내가 작게 선물 같은 거 하나 집으로 택배 좀 보내려고 하는데 집 주소 좀 하나 뽑아서 줄 수 있어? 그러니까는 땡이는 얘기하죠. 나도 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 직원들 다 주지. 근데 좀 이게 무거워. 뭐 과일 박스 그런 건데 맛있더라고. 집 주소 좀 뽑아서 줘. 대신 이제 비밀로 해. 하고 부탁을 하니까는 뽑아서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과일 사과 한 박스씩을 집으로 배송을 시켰대요. 다 해놓고 거기서 럭키네 집 어딘가만 찾은 거예요. 럭키집이. 너 여기 사는구나. 몇 동 몇 호구나. 그래서 시작을 했대요. 럭키가 어차피 출근 시간은 아니까 몇 시에 나오는지는 알겠고, 럭키가 자식이 둘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 학교를 다니는지, 어느 학원을 다니는지, 와이프는 일을 하는지, 주로 어디를 가는지, 본인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업은 뒷전이고 아침 회의 끝나면 나가서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 학교를 다니고 여기 학원을 다니고 몇 시쯤 집에 들어가는구나. 와이프 얘는 팔자 좋네. 아침에 애기를 학교 보내면은 가가지고 뭐 헬스도 하고 친구들 만나 수다 떨고 인생 이렇게 편히 사는구나 너는. 하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분노가 더 미친 듯이 타오르더래요.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흡연장에서 아이고 럭키 팀장님, 아이고 뭐 어디 가셔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휴가를 좀 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럭키 팀장이 신년 맞이 해가지고 가족들하고 해외 좀 잠깐 갔다 오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셔요. 어디 가셔요? 그러니까 하와이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번 날에 자금이랑 돌려 빡빡하시다고 그러더만 역시 능력자네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흐리슬쩍. 그러니까는 아이고 다 이것도 빚내서 가는 거야. 빚내서 그냥 겨우 비행기 어디 짐칸 타고 가 우리. 그 얘기를 하더래요. 딱 그 소리를 듣는데 참 너 영어 잘한다. 너는 입만 열면 영어냐? 그래서 며칠 날 가셔요 팀장님? 그러니까는 나 뭐 중순쯤 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시구나. 아이고 오는 길에 선물이나 좀 사다 주셔요 하면서 이 자식이 며칠 날 가는지까지 알았어요. 고민을 했대요. 혼자서 집에 앉아가지고 여행을 갔다 오면 혼내줄까, 여행을 가기 전에 혼내줄까? 가기 전에 혼내주는 게 낫겠다. 예. 그러면은 내가 준비를 좀 해야겠지. 그러면서 조언을 한 군데 구하러 가요. 어디로 가냐면은 처음에 본인이 그 사채를 빌렸던 데 있죠. 아무래도 그런 쪽에 좀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그 삐쩍 마른 양반한테 가가지고 좀 물어보게 돼요. 저기 내 친구가 그 사람을 조금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 친구가 약간 좀 그쪽에 일이 꼬인 것 같은데 뭐 이쪽에 계시니까 법 쪽에 대해서 아는 거 없냐고 그랬더니 안쪽에서 누굴 하나 불러주더래요. 마침 누가 와 있더라고. 그래서 봤더니만 이 사람은 교도소를 그냥 밥 먹듯이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 인상과 문신과 몸을 한 사람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커피 한 잔 드시라고 하면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뭐 담배 피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자기 막 무용담처럼 막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친구 얘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쓱 얘기를 했더니 그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살인과 살인 미수와 폭행은 하늘과 땅만큼씩 차이가 난다. 뭐 죽였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그렇게 하려다가 실패를 했나 보더라고요. 이 친구가 지금 뭐 경찰 잡혔는데 뭐 어떻게 될까요? 막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쭉 몇 가지 얘기를 해주다가 갑자기 딱 말을 끊으면서 그러더래요. 야, 그러더래요. 예? 그러니까는 너 뭐 하려고 그냐? 그러더래요. 예. 아니 저
그냥 친구 걱정돼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아구 찢어버리려니까. 야, 똑바로 말해봐. 너 지금 뭐 때문에 그런 걸 물어보냐? 그냥 시원하게 얘기를 해. 너 같은 애 내가 한둘 본 줄 알아? 얘기를 해봐. 형이 다 알려줄게. 얘기를 해봐. 글도래요. 얘기를 했대요. 한 놈 보낼란다고. 한 놈 보내려고 하는데 그 자식 보내고 나도 갈란다고. 그냥 나도 잡히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어?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막 피식 웃으면서, 야, 너 미쳤구나. 미쳤어. 잘 들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야잖아. 네가 지금 교도소 같은 데 안 가봐서 네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너 두고두고 후회한다. 정 그렇게 미우면 미친 듯이 패. 미친 듯이 패. 그래서 그냥 폭행으로 해. 그러면서 조언과 가이드를 해주더래요. 그 얘기를 어느 정도 듣고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이제 실행을 했죠. 자, 이제 시점을 럭키 팀장으로 돌려볼게요. 럭키 팀장이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와이를 또 찾아보고 있었어요. 야, 여기서 막 바닷가 죽이네 하면서 막 이제 보고 있는데 삐리릭 하고 전화가 울리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예, 럭키입니다. 받으니까는, 팀장님, 저 기억하시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저장이 안 돼 있네요. 혹시 어디 되십니까? 물어보니까는, 좀 오래되긴 했죠. 제가 한 8개월이냐 1년 전이냐 제가 지나가다 상담 한번 받았었다고, 명함만 받았었다고. 예, 선생님 그러셔요. 그랬더니 잠깐 일로 와가지고 상담 좀 한번 해줄 수 있겠냐고. 오늘이요? 몇 시 정도가 편안하시냐고. 그랬더니 한 오후 3시 정도? 그때 시간 어때요? 그러니까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찾아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주소를 불러주더래요. 주소를 이렇게 쭉 받아 적었더니 어디 펜션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예. 이제 럭키 팀장이 쭉 가가지고 이제 그 펜션에 도착을 했어요. 펜션을 도착해가지고 조금 들어가니까 비비가 있는 거예요. 자, 시점을 다시 비비로 돌릴게요. 여기까지 일단은 전화를 걸어가서 오라고 한 건 비비예요. 예. 예, 비비가 공중전화를 이용해가지고 코 막고 맹맹이 소리 내면서 불러 제낀 건 맞아요. 딱 보니까는 럭키 팀장이 비비야, 이거 여기 있냐? 그러니까는 이제 비비가 팀장님은 여기 왜 계세요? 뻔뻔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럭키 팀장이 아니, 나 이거 고객 지금 상담하러 왔는데? 그러니까는 비비도 저도 상담하려고 왔는데? 야, 뭐냐? 그러니까는 이건 고객님이 경우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들어가 보시게요. 고객이 뭐 차 산다고 하면은 제가 양보할게요. 뭐 선배가 먼저지. 그러니까는 일단은 뭐 들어가 보자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죠. 당연히 없죠. 그 펜션에 사람이. 딱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있어봐라. 일반 전화로 전화 가가지고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테이블에 앉아 있었대요. 그냥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펜션이고 뭐 일반 집은 아니니까 앉아 있어도 괜찮겠지.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있는데 비비가 물어본 거예요. 팀장님, 오늘 만약에 고객님이 차를 나한테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럭키 팀장이 뭐 그거야 고객님 맘이지. 근데 야, 너 몇 시에 전화 받았어? 막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저 한 2시간 전쯤? 그러니까는 야, 나 아침에 받았거든? 내가 먼저 받았네 하면서 이 와중에 욕심을 부리더래요. 그러면서 비비가 속으로 진짜로 양아치 같은 새끼구나 너는 내가 오늘 보내기로 한 걸 정말 잘했다. 저기 팀장님, 하와이 언제 가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나 며칠 있으면 이제 곧 가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팀장님, 내가 저번 날에 팀장님한테 그때 한 120 부탁했던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뭐 그 일은 잘 처리했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처리했죠. 뭐 120이야 솔직히 사람들이 뭐 얘기하면은 그냥 빌려주지 우리가. 근데 팀장님도 좀 그렇게 힘드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뭐 그날이 좀 그랬어. 그러니까는 비비가 얘기를 했대요. 그날은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내가 하다 자금이 그냥 그렇게 꼬일 수가 없었다. 팀장님, 핸드폰 좀 잠깐 꺼내봐요.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럭키 팀장이 핸드폰을 왜? 그 영어폰 말고 개인폰 꺼내보시라고. 왜 임마 왜? 그날 계좌 내역 좀 봅시다. 그랬대요. 비비가. 그러니까 럭키가 뭐? 내가 임마 내 통장을 니한테 왜 보여줘?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딱 비비가 일어나가지고 중문처럼 생긴 게 있었대요. 중문처럼 생긴 거를 딱 닫고 냉장고 옆에 야구 빵망이를 주워 들었대요. 알루미늄 배트를. 이게 설계해준 첫 번째였대요. 칼은 쓰지 말 것. 칼을 쓴 것과 야구 배트를 쓴 건 다르다. 배트를 들어라. 야구 배트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대요. 야, 럭키 뭔 새끼야. 너 지금 똑바로 확인해. 아니면 나 이걸로 네 대갈통 지금 깔 거니까. 왜? 못 깔 것 같아? 어? 막 그러니까 럭키가 너 미쳤구나. 또라이 새끼. 왜냐면 그때까지는 이제 어떻게 할지를 본인도 모르니까 겁이 별로 안 났나 보죠. 비비가 풀스윙으로 정확하게 무릎을 갖다 쳤대요. 야구 배트로 풀스윙으로 무릎이 맞았어요. 그 무릎이 어떻게 될까요? 아작나죠. 그럼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갖고 막 으악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더래요. 다가서가지고 머리끄댕이를 잡았대요. 야, 너 앉아봐. 내가 말했지 장난 아니라고. 야, 네 거품 들어. 그 날짜 까봐. 왜 바로 안 해? 그러면서 너 다음은 반대쪽 다리다. 바로 해. 그러니까는 막 손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보여주더래요. 돈 많았네. 많았어. 야, 뭐 좀 도와주는 게 싫으면 차라리 싫다고 말을 하지 왜 그따구로 했냐? 야, 너 솔직히 그런 식으로 쌩까고 너 해외 일정 잡고 그런 거는 대놓고 나 매기는 거 아니냐 너? 난 너 같은 애들이 되게 싫어. 내가 너 같은 놈들 보면서 내가 역겨웠었거든. 야, 너 다른 거 잔고도 다 까봐. 그러니까는 왜 그냐고. 그래갖고 아무 말 안 하고 반대쪽 다리를 또 배트로 절단을 냈대요. 그냥 두 다리가 다 절단 났어요 지금. 와, 막 진짜로 천장이 떠내려가라 비명을 지르면서 막 구르더래요. 막 옆으로 막 했다가 막 하면서. 근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10년 묵은 채가 내려가는 것 같더래요. 괴롭냐? 아, 좋네. 즐겁네. 야, 일로 와봐. 누워서 해. 못 앉겠으면 누워서 해. 야, 계좌 다 까봐. 얼마 있는지. 너도 얼마 있나 내가 되게 궁금했거든? 좀 까봐. 싹 깠는데 현금이 꽤나 있더래요. 그 핸드폰에 있는 거 싹 확인을 했대요.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계획에서 두 번째 세컨드 플랜을 이제 실행을 한 거예요. 이색 돈을 내가 다 뺏어 오겠다. 나한테 돈을 넣을 생각은 없고 그 어디 뭐 좀 니네가 알아서 이거 정리 좀 할 수 있는 곳이 있냐. 그랬더니 수수료가 50%래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500 정도는 다시 빼주겠다. 계좌는 내가 알려준 곳에 그냥 넣으면 된다. 그게 쉬운 얘기로 우리 보이스피싱에 이런 데 이용되는 그런 계좌거든요. 그 자리에서 야, 너 여기 계좌로 입금하라고. 그러니까 막 손 떨면서 이 돈 다 주면 되냐고. 주면 돼. 야, 좀 빨리 해. 그러니까 OTP가 없어. 나 OTP 차에 있어. 그러더래요. 차 어딨어? 그러니까 차 그 옆에 암레스트에 있다고. 그래. 딱 보아하니까 두 다리 다 아작났고 너 기다려. 그러면서 차키 뺏어가지고 가갖고 암레스트 열었더니 OTP 있더래요. OTP를 딱 들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는데 기어서 창문을 반쯤 넘고 있더래요. 그대로 뛰어가가지고 머리끄댕이째 잡고 바닥에 눕혀놓고 미친놈같이 팼대요. 배트로. 근데 이게 본인도 느꼈대요. 이미 언제 느꼈냐. 이 사람 다리를 처음 때린 순간부터 어차피 나는 못 돌린다라는 걸 알았대요. 그 못 돌릴 거면 죽이지 않는 선에서 내 마음껏 한번 해보자. 그동안 살면서 쌓았던 울분을 다 쏟아냈대요. 그냥 본인이 그냥 반 미쳤다고 생각했대요. 인정했대요. 나는 미쳤다. OTP로 해가지고 그쪽에다 이체를 시켜놓고 그럼 그쪽에서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설사 나 그 돈 못 만져도 되니까 난 네 돈을 다 빼앗고 네가 그냥 멋대는 것만 좀 봤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양 팔꿈치와 양 무릎은 일단 다 작살냈대요. 그냥 아예 기지도 못하게 싹 작살내고 아마 갈비뼈랑도 엄청 많이 상했을 거래요. 머리는 단 한 대도 안 때렸대요. 진짜로 기절을 했는데 숨 쉬는 거 확인하고 자기 핸드폰을 딱 들었대요. 처음에 전화 건 곳은 119, 그 다음에 전화 건 곳은 112 자수를 했대요. 그대로 가가지고 내가 우발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해버렸어. 내가 그렇게 돼버렸어. 좀 이거 내가 그래서 자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돈 이체한 거랑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막 물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 그 부분은 모른다. 이 사람이 뭐 미친놈같이 두드러 맞다가 뭘 했는지 몰라도 나는 모른다. 이게 내 거 계좌도 아니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묵비권 행사. 모르겠다. 그래서 감금이 폭행이 되더만요. 이게 살미수까지 가냐 안 가냐로 지금 그때 많이 조금 있었대요. 근데
머리 안 때린 거, 그 다음에 칼이 아닌 배트를 들었던 거, 이런 게 굉장히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을 그래도 꽤나 받았대요. 왜냐면 다 인정했대요. 나 그 계획을 좀 세웠고, 근데 그날 막상 내가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우발적으로 좀 그렇게 됐다. 실은 내가 그날 불러놓고 너무 섭섭했던 거 조금 얘기를 하면서 조금 둘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얘기를 나눠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본인은 결국은 교도소로 들어갔죠. 들어가고 이제 세 번째 플랜, 이제 세 번째 스텝 3, 그쪽에다가 부탁을 하면서 돈을 입금을 했잖아요. 그쪽에다가 실제로 나한테 줄지 어쩔지 모르는데 이게 어떤 식이었냐면은 만약에 1,000만 원을 넣으면 500이 내 거였잖아요. 그럼 500을 그쪽 사채에서 갖고 있겠다, 대신 배당을 주겠다, 그거였거든요. 나한테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일단 니네 정상적으로 입금되면은 다른 건 모르겠고 이거 하나는 약속해라. 럭키한테 가서 내가 한 말은 꼭 무조건 니네가 전해야 된다. 할 수 있겠냐? 말해보라고. 나 들어갔다 나올 건데 오래 안 걸릴 거고 그동안 자식들 잘 키워놓으라고. 난 다시 나타날 거니까. 그때는 네가 아니고 네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타겟이 될 거니까. 숨어서 잘 살아보라고. 어떻게든 내가 찾아낼 거니까 너는. 그래서 그것까지 싹 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럭키는 회사 그만두고 조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워낙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런 일을 했잖아요. 어찌 됐건. 이게 뭔가 내가 어떤 큰 그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래요. 이게 사람이 속에 이렇게 쌓아놓고 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뚜껑이 땅 터진대요. 처음에는 머릿속에서 그냥 뱅뱅뱅 맴돌다가 어느 정도 내가 처음엔 약간 스토킹 같은 걸로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서 딱 시작을 하면서부터 안 멈춰진대요. 이게 되게 작은 거 하나 파는 걸로 시작해서 멈춰지지가 않아서 결국엔 거기까지 간 건데 후회를 안 한대요. 본인은. 근데 본인은 지금도. 그런 이상한 사건들이 굉장히 또 뉴스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가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미에 드린다고 한 말이 이 얘기를 사람들한테 왜 하고 다니냐. 영웅담이에요, 영웅담. 야, 니들 다 한번 건드려 봐. 못 믿겠어? 야, 못 믿겠어? 내가 자료 보여줄까? 못 믿겠어?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없을 텐데. 사람들 없을 것 같죠? 예. 있어요.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부딪혀야 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업무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 직원이에요. 네.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업무적으로 봐야 돼. 저기 돌비님 오늘 미팅 좀 잡죠? 안 나오실래요? 그렇긴 하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서 말도 잘 들어. 그래서 돌비님 원하신다면은 제가 잘 해가지고 소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상상은 못했는데, 이거 훅 들어오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조금 그분을 아예 못 본 건 아니에요. 예. 실제로 이렇게 같이 한번 본 적도 있는데. 괜찮아요. 예. 얘기를 듣고 나서 근처도 안 가려고. 예. 정중하게 사양한다라는 게 또 이런 말인 것 같고요. 네. 무섭더라고요, 진짜로. 괜찮습니다. 네. 저는 뭐 그냥 이게 귀신이고 아니면 이게 현실 공포고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 사연으로만 듣고 싶어가지고. 예.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영웅담으로 지금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사실 목숨 걸고 얘기해 주시는 건데 솔직히 돌비님께 말씀드렸지만 귀종님들 제가 몇 개는 바꿔서 지금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맥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감안해 주십시오.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입장은 돌비님한테 협박당하고 너 어디 가서 막 얘기도 안 주워 와! 또 주워 올라가니까 또 이 사람한테 또 두드러 맞을 것 같고 가운데서 그냥 그쵸. 네. 그래요. 계속 이렇게 가두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제 위에 누가 있냐는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저희 귀족님들이 계세요. 예. 이 수많은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끝장나죠, 끝장나.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동네꼬마님이 뭐 말씀하셨죠. 동네꼬마님이 제가 그렇게 시킨다고. 하지만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구독자이신 우리 귀족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무섭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항상 구독자님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또 이렇게 또 이야기 선별해서 또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는 웹비공프 라디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블루투스 연결이 안 됐네요. 아, 저번 주에 그런 일이 한번 있고 나서 방송 네. 끝나고 솔직히 어찌나 빠따를 많이 맞았는가 아, 예. 정신 잘 차렸습니다, 제가. 예, 보랏빛 엉덩이가 됐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잘하셔야 되죠. 그런 거는, 그죠? 네. 아, 반성 많이 했습니다, 돌리님. 네, 누가 때렸는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봤는데 시퍼렇더라고요. 선택적 기억장애신가? 자, 아무튼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셨고, 오늘 자동차 영업선이 했던 한 알바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거. 예, 맞습니다.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가져온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한 5, 6년 전 있었던 일이고요. 예? 이제 그 당시에 20대 후반, 그러니까 27, 8살쯤 먹었던 똘비라는 남성이 있었어요. 근데 똘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왜 이제 자동차 판매를 하고 있었냐면 그냥 흔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도 다 마친 일반 남성이었어요. 근데 그 나이 때 남자들이 많이 그렇듯 자동차를 참 좋아했대요, 되게.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차는 비싸고 또 현실적으로 그 돈을 모으자면 머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막 차를 사고 싶다, 바꾸고 싶다 고민을 하면서 막노동을 했대요. 우연찮은 계기가 있어서 쭉 좀 하면서 돈을 많이는 아닌데 한 1,000만 원 정도를 모았대요. 되게 짧은 시간에. 차를 한번 바꾸자 하면서 차를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좋은 조건으로 차를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열심히 고민을 하고 알아봤대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조건으로 차를 사야겠다. 예. 그렇게 열심히 알아보다가 제가 이거 이제 돌비님이나 아니면 귀족분들한테 이 팁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차를 제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공개를 해드릴게요. 진짜. 네. 차를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해당 브랜드의 영업사원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직원가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직디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렇죠. 이제 직디를 받는 게 제일 싸게 사는 방법이거든요. 젊은 이 친구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거예요. 야, 직디를 받는 게 제일 싸게 사는구나. 그래가지고 입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 해당 브랜드에 알아봐가지고. 근데 또 마냥 입사를 하고 봤더니 들어왔다고 바로 할인을 안 해주더래요. 당연하죠. 브랜드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눌러 앉아서 차나 팔아보자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돈이 나고 조금은 맞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잘 파는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괜찮게 뭐 그럭저럭 차도 팔리고 나름 또 이 일이 재밌었고 차가 좀 팔리면 재밌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1년 정도가 흘렀을 때가 아까 말씀드린 5, 6년 전인 거예요. 이제는 뭐 직디도 퍼센테이지가 연차별로 좀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도 직디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딱 채웠을 때 1년이 좀 넘었을 때 이제 신차 주문을 넣고 신차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썬팅샵에서 조금 썬팅도 공짜로 해주고 좀 그러거든요. 썬팅이랑 다 하고 너무 신나는 마음으로 차를 쫙 얼빡 쓸고 닦고 하면 타고 다니고 있었죠. 근데 이게 영업이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월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은 게 겹치다 보면은 생활이 팍팍하고 힘들어져요. 차 지른다고 돈도 이제 몽창 털어 넣었었고 이거 미치겠다. 내가 이렇게 어렵사리 얻은 차를 내가 다시 뺏길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이제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본인이 한 반년 전쯤
차를 팔았던 나이가 많으신 여성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여성분이 연락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받았대요. 아이고, 예, 고객님 안녕하세요. 받으니까는 아이고, 우리 똘대리 차 잘 팔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선생님 뭐 차 문제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아니, 사람 좀 소개받으려고. 뭐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장사를 좀 조그맣게 저녁 장사를 하는데 홀 서빙해줄 혹시 주변에 젊은 친구 없냐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술집이래요. 뭐 호프집 이런 거 생각하면 된대요. 음식점인데 이렇게 저녁에 뭐 고기도 좀 먹으면서 술도 한잔하고 뭐 그런 장사를 하는데 홀서빙이 좀 필요해서 사람 하나만 소개해주라고 똘똘한 머시마로. 그래가지고 예, 제가 한번 주변에 찾아보고 있으면 연락 드릴게요, 선생님. 그러니까는 똘사장 나이대 정도면 딱 좋을 것 같고 좀 똘망똘망한 사람 있으면 내가 시급이랑은 진짜로 이쪽 바닥에서 최고로 쳐주겠다고.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쳐주시게요? 그랬더니 한 시급을 25,000원 스타트 끊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000원? 이야, 기깔나네. 이거 괜찮네. 몇 시부터 몇 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는 목금토 해가지고 한 저녁 7시나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황에 맞춰서 마감은 새벽 2, 3시 정도. 그렇게 정도 일하면 되는 거야. 일하는 시간도 짧어. 막 얘기를 하더래요. 예, 제가 한번 알아보고 연락 드릴게요, 선생님. 예, 하고 이제 끊었어요. 생각을 해봤대요. 목금토 3일. 차 팔면서 할만하겠는데 시급이 2만 원, 5천 원, 2만 원만 잡더라도 한 6시간 잡으면 하루 12만 원, 36만 원, 한 달에 100 얼마. 할부금 뽑고도 남네. 기름값까지 뽑고도 남네. 내가 할까?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쯤 전화를 했대요. 선생님, 그 직원 채용하셨냐고. 그러니까는 아니, 똘대리 혹시 뭐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냐고. 그래서 진짜 괜찮은 사람 있다고. 제가 그 사람은 보증한다. 그래, 누군데? 그러니까는 선생님도 아시는 분이라고. 누구? 접니다.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똘대리가? 똘대리는 차 팔아야지. 그러니까는 젊을 때 몸이 허락할 때 놀면 뭐하니까 저녁에 젊은이가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는 마인드 좋다고. 안 그래도 내가 사실은 똘대리한테 부탁한 거였다고. 똘대리 가서 아이고, 제가 눈치가 있지. 어떻게 제가 뭐 이번 주부터 나가면 될까요? 얘기를 하니까는 아이고, 우리 똘대리라면은 뭐 오라이 땡큐지. 이번 주부터 나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사업장 위치가 어디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저녁에 내가 주소 찍어줄 테니까 오늘 저녁에 와서 그럼 식사나 함께 하고 그러고 가.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저녁에 친구 한 명 데리고 거길 갔대요. 예. 거기가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 유흥거리 있지 않습니까? 모텔 밀집 지역. 그러면은 모텔들이 막 빼백하게 들어서 있고 거기에 음악볼 막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고기 같은 거, 대패 삼겹살 같은 거에다가 뭐 이렇게 소주 한 잔 마시고 하는 그런 식당이었대요. 저녁 늦게까지 하는. 뭐 이상한 그런 가게는 아니구나. 그냥 음식점이네 어떻게 보면. 하고 친구랑 둘이 들어가가지고 가볍게 시켜놓고 소주 한 잔 하면서 사장님이 워낙 반갑게 해주시고 그날 먹는 거 공짜라고 하셨으니까 즐겁게 친구랑 마시고 하는데 손님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았고 네. 괜찮더래요. 그래가지고 친구도 야, 진짜 이거 시급 25,000원짜리냐고. 그래서 그래 엄마. 그랬더니 내가 하면 안 돼? 막 친구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 돼. 이거 내 거야.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목요일날 첫 출근을 했대요. 딱 출근을 해가지고 뭐 일을 배우는데 사실 배울 것도 없었대요. 그냥 주문하시면은 고객님들 그냥 갖다 드리고 계산이랑은 사장님이 다 하셨으니까 본인은 서빙만 그냥 하면 되는 거였대요. 테이블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었고 일도 널널했고 이렇게 25,000원씩 내가 받아 먹어도 괜찮은가. 그리고 한 새벽 2시쯤 일이 끝나면은 사장님이 그 뭐라도 그 대패라도 하나 구워 먹고 가려면 먹고 가라고. 출출할 텐데 막 그렇게 진짜로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한 이 꿀 같은 아르바이트를 그래도 한 달 정도 쭉 했대요. 한 달 정도 일을 하면서 사장님을 조금 더 달리 보게 된 거예요. 진짜로 처음에는 똘대리, 똘비군, 똘비야, 똘비야 하다가 한 달도 안 지났을 때 호칭이 아들로 바뀌었대요. 아들. 왜냐면 딱 봐도 자기 어머니 뻘이었거든요. 고객님이.
그럼 똘비도 호칭이 처음에 사장님 그러다가 어머니 엄마 이렇게 막 바뀐 거예요. 일하면서 뭐 마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인 줄 알 거예요. 거기가 진짜로 친자식처럼 저녁에 뭐 밥도 먹어라 또 있었고 술 한잔 먹을 거면은 내가 택시비 줄 테니까 택시 타고 가라 등 정말 너무 친절하게 본인을 잘 챙겨주신 너무 고마운 분이었대요. 그분이. 근데 한 달 정도 이제 일하고 금요일쯤 손님이 이제 좀 북적북적 금요일 날이랑 토요일은 많대요. 한참 하는데 새벽 한 1시, 2시쯤 넘어가면은 그래도 손님들이 이제 빠지고 되게 한가해진대요. 2시면은 나는 퇴근을 하고 손님도 많이 없으니까 사장님 알아서 마감하시겠지. 아이고 좀 있으면 가자 피곤하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노랗고 팔에 문신을 많이 한 그냥 딱 걸어 들어오는 발걸음만 봐도 나 뭐 양아치 써있는 남성이 하나 이렇게 딱 들어오더래요. 혼자. 그래가지고 어서오세요 하고 이제 딱 앉길래 뭐 드실 거냐고 주문 받으러 가니까는 본인을 띠껍게 한번 쓱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소주 한 병 긁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다른 거 안 드시고요. 그러니까는 소주 한 병 가져와. 반발을 대뜸하더래요. 딱 봐도 얼추 나랑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데 저 이거 그러면서 딱 소주 한 병 빼다가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깡소주를 그냥 안 자고 홀짝홀짝 마시더래요. 잔에다가. 와, 저 꼴통이네. 그러고 있는데 소주를 한 2병 정도 먹었을 때 갑자기 뿔딱 있나더래요. 카운터 쪽으로 쭉 걸어오더라면서 계산하고 갈란가 보구나. 그래서 엄마 계산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쪼르륵 와가지고 카운터에 서 있는데 표정이 좀 안 좋으시더래요. 사장님이. 왜 저러시지? 그러니까는 그 양아치가 딱 카운터로 가더니 보통은 카운터 앞에 서가지고 얼마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얼마입니다. 그러면은 돈을 이렇게 내고 나가는 건데 카운터 쪽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남자가. 사장님이 못 들어오게 자리 가 하면서 이렇게 밀고 근데 밀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러니까는 뭐야 하는데 이 양아치가 그냥 돈통을 열더래요. 열면서 그냥 10,000원짜리랑 있는 거 막 손으로 빼더래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가라고 이 새끼야 막 긁더래요. 똘비가 보고 놀래니까 막 카운터로 갔대요. 뭐 하시는 거예요? 가니까 사장님이 갑자기 딱 손으로 제지를 하더래요. 딱 오지 말라고. 그 똘비가 사장님 그러니까는 잠깐 이거 주면 돼? 이거 가져가면 돼? 그러니까는 그 양아치가 욕을 막 하더래요. CX 현금 좀 넣어놓고 있어라 좀. 진짜 하면서 맨 카드 전표만 있고 아유 씨 하면서 시시거리면서 돈 싹 긁어서 나가버리더래요. 지폐들을. 그건 사장님이 또 멍하니 쳐다보고 있고 그 양아치가 나가고 사장님 바로 이거 신고하겠다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신고하지 말라고. 예? 이걸 어떻게 냅둬요? 사장님 뭐예요? 저 뭐하는 새끼예요? 그러니까는 건들지 마. 저 동네 미친놈이니까. 내가 여자고 나이도 많고 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내가 진짜 장사하면서 별 더러운 꼴을 내가 다 보고 산다고. 뭐 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꼴통이라고. 저거 신고해봤자 의미도 없다고. 내가 신고 안 해봤겠냐고. 이 동네 장사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고. 그냥 차라리 일부러 돈통에다 몇만 원 넣어놓고 빼가면은 조용히 빼가라고 떼 두는 게 속 편하다고. 저 자식은. 저 그래도 다음에 오면은 제가 따끔하게 좀 혼 좀 낼게요. 그러니까는 이거 다쳐 하지마. 딱 봐도 또 싸움도 못하겠구만 하지마 막 긁더래요. 그래서 저런 놈 하나쯤은 누가 때리겠대요. 그냥 딱 제압하고 경찰 부르고 제가 그 선에서 정리해 드릴게 얘기를 하니까는 싸우지마 저거랑 싸워봤자 아무 의미 없어. 저거 경찰 안 불러 바꿨어. 하지마 긁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어디 안 다치셨으니까 참 다행이네 하면서 이제 어머니 편을 막 들어드린 거.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이고 하면서. 근데 그날 이후로 알바를 할 때 한 보름에 한 번 꼴씩은 보이더래요. 본인이 3일밖에 일을 안 하니까. 대뜸 가가지고 막 돈통에다가 손 대고 옆에 막 소주 그냥 어쩔 때는 비닐봉다리 갖고 소주를 담아가질 않나. 도가 너무 지나치더래요. 이 사람 하는 행동이. 아무리 동네 대장이어도 그러지. 하루는 똘비가 제지를 시켰대요. 놔. 돈통에서 손 떼. 막 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이고 하지마 하는데
느낌 있잖아요. 아, 어느 정도는 내가 지금 나서는 걸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너희 놈은 잘 걸렸다 하고 딱 가가지고 그 남자 손목을 딱 잡았대요. 돈통에 예. 손대고 있는 남자 손목을 안쪽으로 이렇게 꺾으니까 힘이 엄청 좋을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힘이 없더래요. 손이 꺾이면서 하고 양아치가 막 그러니까 딱 지폐 손에서 다시 딱 뺏어가지고 돈통에 넣고 멱살을 잡고 가게 바깥으로 나갔대요. 그러니까 뒤에서 사장님이 신고하지 말고 그냥 보내 그러더래요. 뒤에서 다급하게. 진짜 사장님도 깝깝하시네. 이거는 바로 신고해갖고 이거 쳐 넣어버려야지. 한쪽으로 딱 끌고 가갖고 가게 바깥으로 뭐 팍 밀쳤대요. 그러면서 너 다시는 오지 마. 사장님이 얘기하니까 내가 경찰을 안 부르는데 다시는 오지 마 너. 그러니까는 이제 조금 항상 오면은 깡소주를 때리고 시작했으니까 이 양아치가 조금 이제 비틀비틀하면서 막 욕을 하더래요. 본인한테 먼 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멍멍이 가라. 너 길바닥에서 나 마주치지 말고 너 진짜 귀싸대기 착 찢어버리기 전에 꺼져라 하면서 본인도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가더래요. 그냥 사장님이 딱 와가지고 아휴 고맙다고. 근데 나서지 말라고 똘비야. 너 괜히 나섰다가 저놈이 나중에 무슨 보복을 할지 너 감당되겠냐고 똘비 얘기를 했대요. 사장님 이런 거는 신고하고 자를 건 잘라야 되는 거 이렇게 휘둘리시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예. 그러니까는 아휴 내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겠냐. 이유요? 뭐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오늘은 마감하고 나랑 소주 한잔 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다 알았다고 하고 이제 가게 뭐 샷다 내리고 불 꺼놓고 한쪽만 켜놓고 이제 앉아가지고 사장님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장님이 얘기를 하더래요. 저놈이 아휴 사실은 내가 좀 빚을 졌다고. 그래서 사채꾼 이런 거냐고. 오. 아휴 뭐 굳이 말하자면 그렇지 사채 이런 거지. 그래서 내가 요즘 형편이 안 닿고 나도 여러모로 사정이 있어. 너무 나서가지고 물리력 행사하지 말고 저놈 내가 말했잖냐고. 저런 일을 하는 놈이다 보니까 나중에도 뒷감 나 안 될 수 있으니까 나서지 마 하면서 본인 걱정을 엄청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알았다 하는데 충분히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절대로 나서지 말라고 몇 번 더 신신당부를 하셨고 그 이후로 보름에 한 번 정도 오던 양반이 그때 시기가 맞아 떨어졌나 어쨌나 몰라도 본인이 일할 때 이틀 연짝 온 적도 있었고 막 많이 왔대요. 보고 있으니까 막 사장님하고 어떨 때 몸싸움도 하고 보면서 신고도 못하고 내가 나서서 어떻게 제지도 못하겠고 깝깝해 죽겠더래요. 그런 모습들을 쭉 보다가 본인이 목금토 알바인데 화요일쯤 오랜만에 타지에서 친구가 와가지고 사장님 가게를 놀러 간 거예요. 친구랑 소주 한잔 먹으면서 노는데 평일에도 알바가 한 명 있더래요. 근데 못 보던 알바였대요. 처음에 본인이 여기 알바 시작할 때 봤던 사람은 아니고 아 새로 뽑았나? 저 양반도 내 또래나 돼 보이네 하면서 술 좀 먹다가 12시 반쯤 됐을 때 한가했대요.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데 알바가 바깥에서 뒤쪽에서 딱 담배 피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나갔대요. 뒤쪽으로 나가가지고 여기 뭐 아르바이트 하시죠? 그러니까 아 예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래서 나는 목금토 여기서 알바한다고. 그러니까는 아 그러시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바할 때 또라이 한 번씩 안 와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란머리요? 알더래요. 이 사람도 평일에도 오죠. 그러니까는 근데 신경 안 써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사장님이 신경 쓰지 말라니까 신경 안 써요. 뭐 나랑은 상관없지 얘기를 하더래요. 물론 그렇죠. 근데 한 번씩 보면은 도가 지나쳐. 그러니까는 몰라요. 사장님이 신경 쓰지 말라니까 안 쓰는 거지. 뭐 보니 보아하니까는 사장님도 뭐 그걸 즐기나 어쩌나 일부러는 어쩔 때는 돈통에다 돈을 넣는다니까? 본인 지갑에서 빼가지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요? 난 그거까지 못 봤네. 그러니까 내비둬요. 막 사장님도 즐기시는 것 같아. 저 양반 오는 거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아이고 아무튼 나 일할 때도 한 번씩 놀러 와요. 그 담배 필 때 심심한데 그러니까 말았다고 인사를 하고 또 본인 이제 알바를 하는데 그 양아치가 또 온 거예요. 근데 이 양아치가 본인한테도 그날은 시비를 엄청 걸더래요. 꾹꾹 참았대요. 아 참자. 하느님 부처님 찾으면서 다 참고 있는데 이번에는 카운터 쪽으로 가더니 돈통을 열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카운터 아래쪽에 사장님 거 핸드백 큰 거를 놨는데 거기를 막 뒤지더래요. 그때 사장님이 화장실 가셨나 안 계셨대요. 그러니까는 제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갔대요. 어이 동작 그만. 그거 뭐야? 그거 왜 그래?
어딜 뒤지는 거야 너. 그러니까 싹 보더니 막 본인한테 쌍욕을 퍼붓더니 또 막 뒤지더래요. 돈 어딨냐고 그러면서 여기가 은행이야? 돈 몇 개 놨어? 하면서 멱살을 잡고 그냥 끄집어냈대요. 막 끄집어내니까는 갑자기 사장님이 어디선가 나온 거예요. 똘비야 하지마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놔두라고, 이 새끼는 이거 오늘 안 되겠다고, 나 이거 경찰 부르고, 사장님 이거 CCTV 없어? 그러니까는 CCTV 없다고, 그냥 보내라고. 아 안 되겠다고, 이 새끼 손이라도 내가 봐야겠다고. 나한테 쌍욕을 하고, 너 이 새끼 바깥에서 나 마주치면 너 내 눈이나 볼 수 있어? 어디 비리비리한 새끼가. 그러면서 이제 똘비가 막 끌고 나가니까 사장님이 똘비 어깨 이렇게 딱 잡더래요. 그러면서 여긴 보는 눈 많으니까 그럼 저 뒤쪽에서 얘기하라고. 알았다고. 뒤에 약간 창고 같은 공간이 있었대요. 창고 같은 공간으로 멱살을 잡고 똘비가 데리고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막 노라고 막 하면서 딸려서 들어가더래요, 양아치가. 그래서 너는 들어가서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쫙 끌고 이제 들어가갖고 얘기를 했대요, 똘비가. 뭔 자식아, 너만 욕할 줄 아냐, 나도 욕할 줄 안다. 사장님이 성인군자 갖고 내가 지금 놔두라니까 내가 신고도 안 한다. 웬만 내가 신고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 동영상도 찍어놓은 거 있다고. 내가 이거 증거자료 내가 따로 확보해놓은 것도 다 있고 하니까 막 하면서 막 이제 뭐라고 하면서 있는데, 몸싸움을 둘이서 조금은 살짝, 아주 살짝 한 거예요. 서로 약간 밀치면서. 근데 이 양아치가 갑자기 본인 뺨 쪽으로 손이 쫙 올라오더래요.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오니까 똘비가 약간 피한다고 피하는데, 이 양아치가 본인 뺨을 쳐 돌리는 게 아니고 얼굴 쪽을 옆으로 확 밀더래요. 이게 때리는 게 아니고 급하게 내 머리를 민다는 느낌이었대요. 아프긴 했지만. 근데 분명히 머리를 이 양아치가 밀었는데 옆구리의 통증이 뜨끔하고 오더래요. 팍 밀치면서 뜨끔해가지고 어우 하면서 옆구리를 이렇게 딱 보는데, 이때가 여름이었대요. 본인 티셔츠가 빨개지는 게 보이더래요, 옆구리가. 막 일어나질 못하겠더래요, 갑자기. 봤더니 맞은 거예요, 옆구리에 가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옆을 봤는데 여사장님이 칼을 들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여사장님이 본인 옆구리를 푹 찌려고 하는데 양아치가 본인을 밀어가지고 그나마 칼이 아주 살짝만 들어오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는 본인이 깊게 쑥 들어왔다고 느꼈대요. 와, 쓰러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사장님이 칼을 갑자기 양아치한테 손에다 쥐어줘 버리더래요. 양아치가 뭐야 하는데 양아치가 안 주술라고 하는 거를 갑자기 그 여사장님이 양아치 뺨을 막 쳐 돌리더래요. 그러면서 잡어 이 새끼야 막 긁더래요. 양아치가 막 이걸 뿌리치려고 하는데 양아치가 술도 먹었고 여사장님이 그렇게 힘이 센지 몰랐대요. 막 양아치한테 그 칼을 쥐어줘 버리더래요. 그러니까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양아치는 칼을 안 쥐려고 하고 이제 여사장님은 쥐어주려고 하면서 마치 느낌이 뭔가 증거를 남기는 듯한 행위를 하더래요. 양아치가 이 칼을 어떻게든 만졌다라는 증거를 남기려고 하는 것처럼. 한참 하더니 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지니까 갑자기 여사장이 에이씨 그러더니 창고에서 막 뛰어서 나가더래요. 쿵쾅쿵쾅. 이게 똘비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깊숙이 들어왔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못 일어나겠더래요.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그러면서 양아치한테 좀 도와주라고. 양씨 나 좀 도와주라고. 그러니까는 양아치도 어버버버버버 하면서 생각보다 옷이 엄청 많이 철떡철떡 할 정도로 피가 났대요. 거기서 그 양아치가 이렇게 본인 멱살 약간 잡고 끄집고 올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사장님이 다시 들어오시더래요. 근데 여사장님 손에는, 여기가 지금 음식점이잖아요, 똑같이 생긴 식을 하나 더 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한테 달라드시더래요, 여사장님이. 똘비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본인한테 달라드니까는 여사장님이 오는 거를 막 막은 거예요, 똘비가. 와, 옆구리에서 통증이 엄청 오는데도 여사장님이 막 밀치고 옆에 있는 거 막 쓰러뜨려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하면서 거기서 반 기면서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든. 막 배를 부여잡고 일단 길거리로 나갔대요. 사람 살리라고. 그 시간에 길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여기가 모텔 유흥가 쪽에서 약간 사이드 편이었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니까는 저 멀리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오는데 그 사람들도 다 술을 한 잔씩 걸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근데 여사장님이 바깥으로는 안 따라 나오더래요. 안 따라 나오고 어찌됐건 똘비가 사람들한테 막 요청을 해가지고 병원으로 간 거예요. 응급실에 가면
지금 상처가 어디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닌 걸 의사들이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이거는 무조건 신고를 하게 된대요. 무조건 병원 측에서. 경찰이 와가지고 물어봤겠죠. 이거 왜 어떻게 생긴 상처냐. 그래가지고 쭉 설명을 했대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생긴 상처다. 그리고 막상 보니까는 칼이 다행히 본인이 옆으로 밀치면서 깊이는 안 들어왔던 거예요. 생명에는 0.1도 지장 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사장님은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일단은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모든 건 경찰한테 다 얘기했으니까 경찰분들이 다시 오셨대요. 병원으로.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여자 사장님한테 상해를 입은 게 맞냐? 맞다. 말씀드리지 않았냐? 여자 사장님은 양아치 남자가 칼로 해했다는데 왜 말이 다르냐? 여자 사장님한테 그렇게 당한 게 맞냐? 맞다니까요? 아 진짜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상하다고. 평상시 항상 오는 그 양아치가 해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본인 말고 다른 알바생 증언도 그 사람이 하고도 남았을 거라고 하는데 본인이 너무 쇼크가 있어갖고 혹시 상황 헷갈리신 거 아니냐. 정확하게 여사장님이 한 거 맞냐. 맞다고. 그런데 칼에서 왜 양아치분 지분이 있을 거라고 나한테까지 주시는데 이거 CCTV도 없고 참 이거 일단 알았다고 조사를 좀 더 하겠다고. 알았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은 이틀 정도도 안 걸렸대요. 뭐 그냥 곧바로 퇴원했대요. 칼이 그렇게 안 돌아가지고. 옆에다 이제 반창고 붙이고 돌아다니는데 거기선 일은 못 하죠. 이제 무서우니까. 여자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하니까 여자 사장님이 안 받으시더래요. 본인 전화를. 근다고 가서 얼굴 보고 얘기하기도 쩔리더래요. 이걸 어떻게 하지? 얘기는 한번 하고 싶은데 아 참 미치겠다. 그러다가 평일 본인 말고 다른 알바생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알바생을 기다렸던 거예요. 가게 근처에서. 알바생이 끝나고 이제 가길래 불러 세웠대요. 저기요 잠깐 얘기 좀 하시자고. 얼굴 보고 알더래요. 아 몸은 괜찮으시냐고. 괜찮다고. 경찰한테도 평일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증언하셨다며요. 그러니까 뭐 물어보니까 그 양아치 한 번씩 오는 건 나도 아니까 그 자식은 들고도 나물 놈인 거 아니까 근데 그대로 얘기해줬다고.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나 옆구리 찌른 거 그 양아치가 아니고 양아치는 나 도와주려고 했고 사장님이 찌른 거라고. 그러니까 평일 알바가 에? 머리가 어떻게 되신 거 아니요? 뭔 사장님이 그런 짓을요. 막 얘기를 하더래요. 사장님이 찌른 거라고. 사장님 뭐 다른 얘기 하신 거 없냐고. 딴 얘기 없고 그냥 양아치 그날 이후로 좀 안 보이긴 하는데 나한테도 조심하라고 그 정도만 얘기했다고 나서지 말라고. 똘비 씨가 나서방이어가지고 칼 맞은 거다고 본인 말 안 듣고 자업자득이다고 그랬다고 사장님은. 그러니까 아 이건 내가 사장님 만나갖고 이거 한번 얘기를 해야겠네요. 이렇게는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다 알았다고. 기다렸대요. 그 사장님이 아예 가게를 다 끝낼 때까지. 왜냐면 선뜻 들어가려다 못 들어가고 조금 차에서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는 이제 마감 시간까지 이제 본인이 차에서 이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여사장님이 가게 불을 끄고 샷다를 내리고 어디 걸어 가시더래요.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차에서 내렸대요. 내려가지고 딱 갔대요. 그 사장님 하니까 돌아보더래요. 그러면서 똘비야 너 괜찮냐? 그러시더래요. 전화 왜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는 그냥 괜히 나 때문에 네가 다친 것 같고 죄책감이 좀 있었다. 그러면서 되도 않는 소리를 막 하더래요. 그렇게. 사장님 장난해? 나 찔렀잖아. 사장님이 찔렀으면서 뭔 개소리야.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는 내가 널 찔렀다고? 야 정신 차려. 사람이 큰 쇼크를 받으면 제정신 못 차린다고 그러더니 네가 지금 그때 쇼크가 컸구나. 그래 살면서 그럴 일이 몇 번이나 있겠니 하면서 오히려 본인을 약간 정신 횟가닥 한 놈으로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장님하고 더 이렇게 얘기를 길게 못 하겠더래요. 이게 한번 이렇게 상해를 당해보니까 무섭더래요. 이 사장님이. 저 옆에 핸드백에 막 칼 들어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선뜻 다가서진 못하고 조금 거리를 둔 상태에서 나한테 왜 그러신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은 아니다고 그러고 있고. 일단은 난 더 이상 일 못하니까 그런 줄 아시고 나는 끝까지 나는 경찰 쪽에다가 이거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얘기를 할 거다. 아이고 없는 진실을 경찰이라고 무슨 수로 바꾸겠냐.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서 돌아서서 가시더래요. 똘비도 이제 거기서 일단락을 시켰고. 근데 본인이 일 안 나갔잖아요. 일을 안 나갔는데
한 2달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경찰도 양아치가 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한다. 예.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 그리고 사장님이랑도 그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다. 그게 막 칼로 쑤려고 했던 게 아니고 어떻게 약간의 몸싸움이 있다가 다친 거고 하면서 말이 이상하게 흘러는 가는데 똘비는 거기다 대놓고 막 아니다고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좀 일이 양쪽 말이 다르니까 흘러가는데 2달이 좀 채 못 됐을 때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래요. 이 전화가 누구였냐? 본인 말고 알바가 한 명 더 있었잖아요. 그 알바한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처를 교환했었으니까 받았대요. 뭐 어떻게 전화하셨냐고. 그러니까 그 알바가 진짜로 뭐라고 해야 될까, 힘없는 목소리로 얼굴 좀 한번 볼 수 있겠냐고. 아, 무슨 일 있냐고. 나도 당했다고. 뭐라고요? 나도 당했다고. 근데 똘비 씨가 왜 억울했나 알 것 같다고. 나는 진짜 죽을 뻔했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알았다고. 어디냐고. 그랬더니 나 어디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예. 그래가지고 그 병원으로 놀러 갔대요. 가가지고 일반 병실에 있더래요. 얘기를 했대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 그랬더니 똘비랑 레파토리가 거의 비슷하더래요. 사장님이 칼 들었죠. 분명히 사장님이 칼 들었다고. 양아치는 그때 양아치는 막 무서워갖고 반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고. 양아치는 되게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사장님이 든 거 맞지? 경찰에 얘기했냐고. 얘기했다고. 내 얘기도 했냐고. 이미 알고 계신다고. 경찰 쪽도. 그러면은 그 안에 CCTV도 없고. 사장님은 그럼 또 그 양아치가 했다고 몰아가는 거냐고. 그렇다고. 근데 얼마나 다친 거냐고. 그랬더니 병원에서 우리 드라마에 사는 얘기 있잖아요. 1cm만 더 들어왔어도 죽었을 거라고. 그 멘트를 들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거기서 정신을 잃었대요. 그 안에서 정신을 잃었는데 안에 손님들이 한 6명 정도가 단체 손님이 그 늦은 시간에 우르르 들어왔는데 거기서 우당탕탕 소리 나는 걸 보고 손님들이 신고를 해서 본인이 살았다고. 진짜 하늘이 살린 케이스였다고. 일단 알았다고. 이거 사장님 진짜 이거 또라이네. 일단 알았다고. 그러면서 뭔가 본인도 진실을 밝혀야겠는데 그 안에 CCTV가 항상 없는 것도 이상했고, 근다고 본인이 나서서 뭐 할 수 있는 건 없고 하다가 이 여사장님한테 본인이 차를 팔았었잖아요. 우리가 차를 팔면요,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주소를 보통 입력을 해요. 네. 근데 여기에 입력하는 주소는 그냥 고객이 불러주는 주소를 입력하게 되고, 자동차 등록증에 찍히는 주소는 등본상 주소지가 자동으로 찍혀요. 거기는. 그래서 먼저 본인이 차 계약을 할 때 주소지를 가봤는데 해당 주소지는 식당이었어요. 보니까 식당이어서 의미가 없었고, 그럼 우리가 차 남발을 달 때 보통 등록 대행업체를 많이 우리가 이용을 해요. 영업사원들이. 그러면은 등록 대행업체에서는 자동차 회사하고 서류를 거래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증빙자료 중에 사본을 남기게 돼요. 그러면은 그 사본을 열람을 한 거예요. 똘비가. 주소지가 딱 보이잖아요. 이거를 똘비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똘비가 이제 뭐 억지로 본 거겠죠. 등본상 주소지는 여기였어? 하고 한번 가봤대요. 주택이었대요. 거기가. 딱 가서 있는데 주택인데 약간 허름했대요. 주택이. 저 보니까 내가 판 차 저기 있네. 여기 사시는 건 맞구나. 내가 초인종 누를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지? 나는 뭘 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연의 일치겠죠. 대문에서, 대문을 거의 부서지듯이 박차고 누가 하나 나오더래요. 그 집에서. 본인이 차대가 한 20분 정도 있었는데, 양아치가 그 집에서 나오더래요. 뭐야? 왜 양아치가 저 집에서 나와? 일단 따라갔대요. 양아치를. 따라가가지고, 저 양씨, 나 알죠? 양아치가 이렇게 본인을 보더니, 뭐야? 그러더래요. 양씨, 아니 저 여자분하고 무슨 관계냐고. 예. 양씨도 이건 증언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피해 다닐 게 아니고, 보니까는 지금 수배당한 것 같던데 피해 다닐 게 아니고 가서 진실을 말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어차피 나는 수배자라고, 뭐 난 상관없다고 막 이런 식으로 별일 아니란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래요. 수배를 당하는 게. 내가 뭐 사람을 죽였냐고, 내가 뭘 했냐고. 그 식당 아줌마가 양씨가 나나 다른 알바 죽이려고 했다고 그 증언하고 다니는 거 본인은 알고는 있냐고. 그리고 저 집에서 왜 나오냐고. 그러니까는 신새끼가
내 집이니까 나오지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그러니까는 야 아들이 엄마 가게 가가지고 돈 좀 가져오겠다는데 니들이 뭔데 마고 낀새끼들이네 이거 진짜. 근데 얘는 그러니까 항상 술을 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경 쓰지 말고 꺼져 하면서 이제 가더래요. 양씨는. 충격이었대요. 뭐야 저 양아치가 아들이었다고? 한쪽에 가가지고 다른 알바한테 전화를 했대요. 혹시 양씨가 사장님 아들인 건 알고 있었냐고. 그럴 리가 없다고. 그게 어떻게 모자 관계냐고 쌍욕을 하면서 패륜 짓을 하는데 그게 아들이면 패륜이지 뭐냐고. 아 그치 나 알았다고 전화를 끊고 주택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차를 옆에다 대놓고 차 옆에 약간 밟고 이렇게 신발 벗고 밟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봤대요. 안쪽을 이렇게 봤더니 난장판이 벌어져 있더래요. 창문 사이로 보니까는 막 온갖 집기는 다 때려 부서져 있고 보아하니까는 지금 방금 나간 그 양아치가 집을 한번 엎고 나간 것 같더래요. 약간 와장창 우당탕 소리가 났던 게 여기서 났던 거구나. 내가 차 대고 있을 때. 아이고 근데 사장님이 완전 난장판이 된 방 딱 가운데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희죽희죽 웃고 있더래요. 사장도 저거 제정신 아니네 저거. 와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고개를 빡 돌리는데 똘비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어이구 씨 하면서 이제 머리를 확 숙였죠. 확 숙이고 차에 황급히 탔대요. 차에 황급히 딱 타가지고 시동을 막 거는데 갑자기 대문이 빵 열리면서 나온 거예요. 사장님이. 근데 여기가 골목이 좁았거든요. 만약에 이 여사장님이 골목을 막으면 똘비가 사장님을 밀면서 나가야 골목을 나갈 수 있는 크기였어요. 여기가. 와 앞을 딱 막는데 와 미치겠다. 이거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와 하는데 차 쪽으로 막 뚜벅뚜벅 걸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내리라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손을 이렇게 보는데 손에 뭐 든 건 없고 내렸대요. 칼 없으면은 내가 이기니까. 딱 내려가지고 사장님 뭐 얘기 좀 합시다. 그 노랑머리가 아들이요? 내가 방금 아까 얘기 다 했어. 아들이다 굴도만. 그러니까는 아들 맞다고. 진작에 말을 했어야죠. 아니 뭐 모자 관계가 뭐 이런 콩가루가 다 있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너나 다른 알바 있잖아요. 다른 알바나 왜 이렇게 니들은 명이 기냐 그러더래요. 뭐라고요? 아씨 기가 차갖고 뭐가 길어? 그러니까는 둘 중에 한 놈이라도 뒤졌어야 내가 인생을 편히 살 거 아니냐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말해보라고. 나 궁금해 죽겠다고. 왜 그런 짓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막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 늦은 시간 골목이 쩌렁쩌렁 울리게. 아들을 깜빵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깜빵을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아들이 워낙에 양아치고 패륜 짓을 너무 많이 하니까 깜빵을 보내고 싶었대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고 아들의 손아귀에서 해방되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가. 근데 아무리 해도 아들 손에서 해방이 안 되더래요. 생각을 했대요. 이 자식이 하도 미친 짓을 하니까 그럼 이 자식을 깜빵을 보내버리자. 근데 어설프게 보냈다가는 나와가지고 폭행도 많이 당했대요. 엄마가. 보복도 두렵고 하니까는 오랫동안 푹 썩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모로 고민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런 방법을 본인이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근데 막상 실행에 옮기긴 힘들잖아요. 근데 아들하고 비슷한 또래의 애들을 보면은 본인이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대요. 왜 내 아들만 저러는가. 얘네들은 보면은 부모님하고도 좋게 지내고 너무 꼴배기가 싫었대요. 왜 나만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건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래가지고 일부러 아들이 이렇게 오면은 아들이다고도 안 했고 아들은 원래 패륜이어가지고 엄마라고도 안 불렀대요. 본인을. 일부러 몸싸움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서 둘 중에 한 명을 그냥 당구려고 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둘 다 교묘하게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니까 천운도 있었고 막 그렇게 쏟아내더래요. 본인도 후련하다는 식으로. 그러니까는 똘비도 알았다고. 알았는데 나 이거 지금 녹취 다 따고 있으니까 나머지 거는 경찰에 가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는 막 한숨을 쉬더래요. 한숨을 쉬면서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아들이 못 들어가면 내가 들어갈란다고 깜빵 그냥. 이게 얼마나 저주받는 삶인지 네가 아냐고. 아휴 뭐 그렇게 해 하면서 대문 안으로 들어가시더래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본인도 차에 타려고 오는데 똘비야 하면서 다시 대문에서 나오시더래요. 왜? 이 대답을 하고 보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온 거거든요. 손에 뭐가 들려 있었겠냐고요. 딱 손에 진짜 미리 준비를 하고 나왔구나 싶을 정도로 딱 칼 들고 계시더래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너무 소름이 돋는 게 아들이 못 들어갈 것 같으면 내가 들어갈 건데 둘 중에 한 명은 들어가면 오랫동안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래야 연이 끊어지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본인한테 뛰어오시더래요. 근데 똘비는 지금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문을 열어서 아줌마를 막은 거예요. 딱 아줌마를 막으니까 그 문 위로 팔을 막 휘젓는데 스치면은 크게 다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발로 문 밀어놓은 상태에서 차에 타가지고 문을 확 당겼대요. 근데 이제 이 아줌마가 거기다가 막 발 밀어 넣어놓고 하니까 똘비는 한 손으로 막 문 잡아 당기고 있고 그 아줌마 문 열라고 하고 있고 한 손으로 문 당긴 상태에서 차 시동을 걸었대요. 한 손으로는. 차 시동을 걸고 드라이브 놓고 바로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이 아줌마가 그냥 옆에 벽에 깔리든가 말든가 막 출발해버려가지고 아마 아줌마는 좀 많이 다쳤던 것 같대요. 딱 거기서 상황 벗어나자마자 바로 신고를 했대요. 녹취 있고 불방 영상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경찰분들이 가서 바로 잡으시더래요. 그리고 똘비하고 다른 알바생 한 명의 증언이 일치하고 이 모든 게 이제 사건이 풀린 거예요. 근데 아무도 예상조차 못했던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설마 이 나이 드신 여성분이 혼자 이런 일을 꾸몄을 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아들까지 결국은 다 잡아들였대요. 아들은 진짜로 지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먼 어디 지역에서 잡혔어요. 수배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결국은 처벌을 받았죠. 근데 문제가 똘비도 이 알바생도 일단 죽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이게. 형량을 꽤나 크게 받으셨대요. 꽤나 크게 받으셨는데 일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똘비는 그대로 차를 팔고 있었는데 예? 또 어느 중년의 한 여성분이 매장에 와가지고 똘비를 찾았대요. 나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는 그 중년의 여성분이 전해줄 게 있어서 왔다. 뭘 전해주시려고 그냐? 그러니까 편지 봉투를 하나 이렇게 본인한테 주더래. 그냥 편지를 이제 받았더니 그냥 가시더래요. 읽어보라고. 그래서 편지를 보니까는 이제 옥중에서 쓴 편지더래요. 그게 아주머니가 읽어봤대요. 그러니까는 너한테는 내가 큰 원한은 없었고 어찌됐건 덕분에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사는데 차라리 여기가 마음이 편하고 좋다. 혹시라도 오다 가다가 내 아들을 마주치거든 아들한테는 다른 보복 같은 거 하지 마라. 걔는 죄가 없다. 진작에 내가 들어올 거를 생각을 잘못했다 하면서 조금 반성의 편지? 이런 걸 하나 딱 보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사람이 좀 속은 차렸나 보구나 하는데 마지막 줄 읽는데 약간 반전은 하나 있었대요. 아들을 보고들 난 근데 피하라고. 아들이 아마 니들 보면은 아들이 칼 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예. 내가 미안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고. 원래 제정신은 약간 아니래요 아들이. 보니까 니들한테만 지금 모든 이 원흉을 몰고 갈 것 같다 아들이. 그래가지고 아들을 피해 다니라고. 뭐 그날 이후로 사실 아들을 만난 적은 없는데 그래도 길거리 다닐 때마다 괜히 노랑머리만 보면은 조금 쩔리고 그래서 얼떨결에 알바를 하나 했는데 그 알바가 죽을 사람을 구하는 거였고요. 양아치하고 그냥 피해자인 줄 알았더니 모자지간이었고 예. 엄마가 아주 진짜로 페루나 같은 자식한테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상한 일을 하나 꾸민 게 있어가지고 이야, 예. 아직도 차를 팔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하나 들은 게 있어가지고 가져와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듣고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을 해주시는지도 정말 경이롭습니다. 저는 이제는. 저도 이 얘기는 신기했어요. 왜냐면 요즘 자동차 영업사원들한테 뺄 얘기들은 제가 많이 뺐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영업사원 쪽에서 또 얘기 하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이고, 고마웠죠. 아이고,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도 정말 또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잘 들려주셨는데 항상 매번 감사드리지만 집에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아우. 집이 여긴데요. 솔직히 어디 저 나가면 갈 데 없어요. 기억조차 이렇게 또 세뇌가 되는 무서운 공간이네요. 예, 진짜로. 그쵸, 거기에 집이죠.
감사드리고요. 네. 예, 돌변님. 다음번에는 그냥 외출 한번 나갔다 오시게 제가 또 이제 목욕제계랑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아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늘 감사합니다, 돌변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동네꼬마님께서 여러분들께 아마 SOS를 신청하신 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파악은 했고요. 하지만 나갈 수 없는 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 SOS를 요청을 해봤자 가둔 게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인데요. 뭐 그거를 빨리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